그날 밤 저는 두 손을 떨며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이 나이에 설레서 잠 못 드는 밤이 또 올 줄은 몰랐거든요. 73년을 살아오며 많은 밤을 지나왔습니다. 울며 지새운 밤도 있었고 외로움에 몸을 웅크린 채 겨울을 보낸 적도 있었죠. 그런데 그날 밤만큼은 달랐습니다. 가슴이 뛰고 손끝이 저릿하고 마치 20살 첫사랑을 마주했던 그 시절처럼 내 안에 무언가가 다시 살아나는 걸 느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황혼의 벗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평생을 정직하게 살아온 한 할머니의 아니, 한 여성의 용기 있는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사랑은 나이 드는 게 아니라 깊어지는 거예요. 이 영상이 누군가의 마음에 작은 떨림을 전하길 바라며 지금 그 이야기 속으로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내 이름은 김정자입니다. 올해 73, 남들 말로는 노년에 접어든 지 오래된 나이지요. 젊은 시절엔 순종이 미덕이라 배웠습니다. 말대꾸 한마디 없이 시집가고 시어른께 머리 숙이고 아이 셋 낳고 남편 뒷바라지하며 살아왔습니다. 사랑이 뭐였는지조차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요. 하루하루 살아내는 것 자체가 전쟁 같았고 내 이름보다 누구의 아내, 누구의 엄마라는 말이 먼저였죠. 남편은 참 고지식한 사람이었어요. 바람을 피운 것도 아니고 폭력을 쓴 것도 아니었지만 따뜻한 말 한마디,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가 그렇게 어려운 사람이었죠. 그래서인지 그 사람을 떠나보내던 날에도 눈물보다 안도가 먼저였어요. 이제야 나도 나로 살 수 있겠구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혼자가 된 자유는 분명 달콤했는데 어느새 그 자유가 외로움으로 바뀌어 가더라고요. 바람이 불던 저녁, 따뜻한 국물 하나 나눌 사람이 그리워지고 밤이 되면 괜히 라디오를 켜두고 자는 날이 늘어났죠. 사랑은 다 끝난 줄 알았습니다. 내겐 그런 감정 따윈 이제 다시 찾아오지 않을 줄 알았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혼자 버스를 타고 동네 복지관에 가던 길이었어요. 늘 앉던 자리에는 누가 이미 앉아 있었고 나는 조용히 창가 자리에 앉았죠. 그런데 내 옆자리 처음 보는 남자분이 조심스럽게 앉더니 살짝 인사를 건네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그 순간 나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이며 웃어 보였죠.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누군가에게 그렇게 웃어 보인 게 그분은 이름이 박동수 씨라고 했습니다. 올해 75.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고 혼자 산 지 10년이 넘었다고 하시더군요. 처음엔 그냥 가볍게 이야기만 나누었어요. 복지관에서 어떤 프로그램 듣는지, 오늘 점심 메뉴가 뭔지. 정말 별거 아닌 대화였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놓였어요. 그분과 이야기를 하고 나니 그날따라 시간이 참 부드럽게 흘러가더라고요. 내 마음 어딘가에서 작은 물결이 출렁이기 시작했어요. 혹시 이게 늦게 찾아온 인연일까? 그날 밤 혼자 국을 데우며 밥을 먹는데 자꾸 그분 얼굴이 떠오르는 거예요. 낯선 설렘. 이 나이에 이렇게 가슴이 뛰어도 되는 걸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 또 다른 마음은 조용히 속삭이고 있었죠. 정자야, 너도 이제 누군가에게 안기고 싶은 밤이 있잖아. 다음 4페이지에서는 두 사람이 점점 더 가까워지며 마음을 나누는 과정과 주인공의 갈등을 서정적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계속 진행해드릴까요? 그 후로도 우리는 같은 시간에 같은 버스를 타게 되었어요. 처음엔 우연인 줄 알았지만 이젠 서로 시간을 맞추는 눈치였죠. 그분은 참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내가 버스에 오르면 자리에서 일어나 여기 앉으세요 하며 자리를 비켜주시곤 했죠. 어느 날은 작은 귤 2개를 손에 쥐어주셨어요. 집 마당에서 땄어요. 그냥 드셔보세요. 귤이 그렇게 달콤할 수 있더군요. 껍질을 까면서 괜히 눈물이 핑 돌았어요. 누군가 내 입에 넣을 걸 생각해주는 마음. 그 따뜻함이 내 굳어있던 속을 천천히 녹이고 있었어요. 복지관 수업이 끝난 후 우린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아 따뜻한 커피를 나눠 마시기도 했고 어떤 날은 그분이 직접 삶은 달걀을 싸오셔서 나눠주시기도 했죠. 예전엔 아내가 이런 거 잘 싸줬어요.
요즘은 그냥 습관이 돼버렸네요. 그 말을 듣고 괜히 가슴이 콕 찔렸어요. 나는요. 누구한테 마지막으로 무얼 싸준 게 언제였더라. 그날 이후 나도 집에서 조그만 떡을 싸갔습니다. 입맛에 맞을지 모르겠네요. 그냥 한번 드셔보세요. 그분은 두 눈을 동그랗게 뜨시며 정말 고맙다며 맛있게 드셨죠. 그 순간 이상하게 마음이 저릿했어요.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정성껏 내어주는 그 기분.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따뜻할 수 있다는 걸 새삼 느낀 시간이었어요. 사람 마음이란 게 참 묘하더라고요. 그분이 하루라도 안 보이면 괜히 마음이 허전하고 버스에 앉아 기다리는 내 손끝이 시리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한편으론 이 감정이 겁났어요. 내 나이의 사랑이라니.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내 딸은 나보다 더 보수적인 아이예요. 혹시라도 알게 되면 눈을 흘기며 엄마 나이 좀 생각해 할게 뻔했죠. 하지만 말이에요. 밤에 혼자 불을 끄고 누우면 자꾸 그분이 떠올랐어요. 공원 벤치에 앉아 작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노래를 함께 듣던 그 순간 따뜻한 스웨터 속으로 은은하게 퍼져오던 그분의 체온. 그게 참 그리웠어요. 그리움이라는 말이 이토록 따뜻한 감정이 될 수도 있다는 걸 그제야 알게 된 거죠. 어쩌면 내가 지금 느끼는 이 마음은 사랑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날 봄 기운이 살살 돌기 시작하던 날이었어요. 그분이 말없이 내 옆에 앉더니 조심스레 이런 말을 하셨어요. 정자 씨랑 이야기하는 게 요즘 제 하루 중 제일 기다려지는 시간이 됐어요. 그 말에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입술은 떨렸고 심장은 마구 뛰었고 그저 고개만 끄덕였죠. 그리고 며칠 후 그분이 먼저 물었습니다. 혹시 다음 주 일요일 시간 괜찮으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깜짝 놀랐지만 그분의 눈빛이 너무 진지했기에 나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조금 특별한 곳에 모시고 가고 싶어요. 그날 이후로 나는 마치 중학생 소녀처럼 들뜬 마음으로 옷장을 열었다 닫았다 반복했죠. 이 옷은 너무 화려한가? 이건 또 너무 칙칙하고. 결국 밝은 카키색 코트를 꺼내 입었어요. 예전에 딸이 사준 건데 그날만큼은 괜히 나 자신이 예뻐 보이고 싶었거든요. 그분이 날 데리고 간 곳은 작은 호숫가 근처의 공원에 자리한 허름한 찻집이었어요. 찻집 창문 너머로 햇살이 반짝였고 잔잔한 클래식 음악이 흐르고 있었죠. 그분은 나를 조심스럽게 앉히고 조용히 물 한 잔을 따르더니 말했어요. 정자 씨는 웃을 때 참 예뻐요. 그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마지막으로 누군가 나에게 그런 말을 해준 게 언제였을까요? 그 말 한마디에 내 30년 외로움이 한순간에 눈물처럼 녹아내렸습니다. 말없이 손을 잡고 있었어요. 서로 말은 없었지만 그 따뜻한 손끝에서 나는 사랑을 느꼈습니다. 말로 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감정이 있다는 걸 그날 처음 알았어요. 그날 밤 내 다리가 왜 그렇게 풀렸는지 알 것 같았어요. 심장이 너무 뛰어서 전신에 힘이 빠질 정도로 그렇게 간절히 누군가를 기다린 적이 처음이었으니까요. 그날 이후 나는 매일 아침 거울 앞에 서게 되었어요. 예전에는 무심히 묶던 머리도 살짝 브러쉬를 쥐고 다듬게 되고 화장대에 고이 모셔두었던 연한 핑크 립스틱도 조심스럽게 입술 위에 얹어보게 되더군요. 사랑이라는 게 정말 사람을 다시 살게 하는 거더라고요. 딸에게 말은 못했지만 요즘 나 자신이 살아있는 것 같았어요. 아침 공기도 햇살도 심지어는 밥 짓는 냄새까지도 새롭게 느껴졌죠. 그분과 걷는 길, 그분과 나누는 말, 그분이 건네주는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내 안에 무언가를 다시 피워주고 있었어요. 나이 드니 사랑은 사치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알겠어요. 사랑은 젊음의 특권이 아니라 마음의 용기라는 걸요. 나는 지금 용기 내어 사랑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몇 주가 흘렀어요. 우린 특별한 말 없이도 서로의 마음을 알아갔고 하루하루가 참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론
불안한 마음도 자라났어요. 이 감정을 언제까지 숨길 수 있을까? 내 딸이 알게 되면 뭐라고 할까? 어느 일요일 딸이 집에 들렀어요. 엄마, 요즘 좀 달라졌어. 얼굴이 밝아졌네. 딸의 말에 나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가슴이 콕콕 찔렸어요. 딸은 그날 밤 늦게까지 내 옆에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조심스럽게 내 입을 통해 박동수 씨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딸은 잠시 침묵하더니 단호하게 말했어요. 엄마, 설마 진심은 아니겠지? 그 한마디에 나는 말문이 막혔어요. 진심이 아니냐고? 나는 지금 누구보다 진심인데. 엄마, 그 나이에 사랑이 웬 말이야. 이제는 조용히 사시는 게 엄마답잖아. 딸의 말은 날 위한 조언처럼 들렸지만 결국은 틀에 맞춘 엄마의 모습만 바라는 것이었죠. 내가 말하는 조용한 삶이 정말 날 위한 걸까? 처음으로 나는 딸에게 반문했습니다. 딸의 눈이 동그래졌어요. 어쩌면 내가 그렇게 말할 줄 몰랐던 거겠죠. 나는 지금 살아있어. 심장이 뛰고 설레고 누군가의 따뜻한 말에 웃음이 나와. 이게 잘못된 거니? 내 말에 딸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밤 딸은 아무 말 없이 돌아갔고 나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창밖만 바라봤어요. 후회는 없었어요. 하지만 마음은 아팠습니다. 며칠 동안 동수 씨를 만나지 못했어요. 아무렇지 않게 웃고 싶었지만 내 표정에는 그늘이 드리워졌죠. 그분이 먼저 물었어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나는 조용히 고개를 젓고 그저 옆에 앉았습니다. 그분은 아무 말 없이 내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사랑이란 게 항상 축복만 받는 건 아니더군요. 나도 예전에 아내를 만났을 때 많은 반대가 있었어요. 그분은 조용히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고 그 속에서 나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 사람도 나처럼 사랑 앞에서 아팠던 적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문득 이 사랑을 포기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누구도 대신 살아줄 수 없는 내 인생, 이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도 되지 않을까. 다음 주 나는 다시 딸을 만났습니다. 조금은 단호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너를 사랑하지만 이제 나 자신도 사랑해보고 싶다. 딸은 말없이 내 손을 잡더니 처음으로 이렇게 말하더군요. 엄마, 사실 좀 놀랐어. 그치만 엄마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제는 이해해볼게. 그날 이후 우린 예전처럼 밥도 함께 먹고 딸은 동수 씨에 대해 조심스럽게 질문도 하게 됐어요. 사랑이란 건 이해받는데 시간이 필요한 일이라는 걸 그제야 알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분과 나는 작은 결심을 하게 됩니다. 조심스럽지만 당당하게 함께 살아보기로 한 거죠. 내 나이 73. 사랑을 선택한 이 봄날 나는 다시 태어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이사라는 단어조차 어색했지만 우린 각자의 집을 정리하고 그분이 살고 있던 작은 전셋집에서 함께 지내기로 했어요. 방 2칸, 작은 거실 하나, 그리고 좁은 주방. 젊은 사람들 눈엔 별 볼 일 없는 공간이겠지만 우리에겐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집이었어요. 첫날 밤 나는 어쩐지 부끄러워 그분보다 먼저 이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조심스럽게 내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오늘 하루 평생 기억에 남을 거예요. 정자 씨, 고맙습니다.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내가 지금 누군가의 하루를 기억하고 싶은 날로 만들어줄 수 있다니. 그것만으로도 내 인생이 다시 찬란해진 것 같았어요. 우리의 아침은 늘 작은 소란으로 시작됐어요. 그분은 계란을 삶고 나는 된장국을 끓입니다. 오늘은 내가 국 끓일게요. 아니에요. 당신은 계란이 더 맛있잖아요. 이런 사소한 다툼마저 웃음이 되는 시간이었죠. 주말이면 근처 재래시장에 함께 가요. 그분은 내가 좋아하는 호박을 꼭 챙기고 나는 그분이 즐기는 두부 부침거리를 잊지 않아요. 사람들은 우리를 보며 속삭여요. 요즘 참 보기 드물다. 나도 저런 동반자 있었으면 좋겠다. 어느새 우리는 동네에서 소문난 커플이 되었죠. 나이 들었다고 사랑을 멈춰야 하는 건 아니라는 걸 우리는 몸소 보여주고 있었어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우리를 반가워한 건 아니었어요. 동네 어떤 이웃은 저 나이에 무슨 사랑이냐며 뒷말을 하기도 했죠. 처음엔 마음이 상했어요. 이 나이에도 사람들의 시선에 이렇게 흔들릴 수 있구나 싶었죠. 하지만 그분은 말했어요. 우린 그저 사랑할 뿐이에요. 그걸 부끄러워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 말이 큰 위로가 됐습니다. 딸도 처음엔 걱정스러운 눈빛을 감추지 못했지만 우리가 함께 웃고 함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조금씩 마음을 열었죠. 어느 날 딸이 조용히 내게 말했어요. 엄마, 그분이 엄마를 정말 아끼시는 게 보여요. 이젠 나도 그냥 응원할게요. 그 말을 듣고 나는 꼭 참았던 눈물을 딱 한 방울만 흘렸어요. 사랑이란 건 거창한 고백이나 드라마 같은 사건이 아니었어요. 밥 먹고 난 후 조용히 수저를 씻어주는 손길, 밤에 다리를 주물러주며 오늘 많이 걸으셨어요? 묻는 말, 아침에 먼저 깨 따뜻한 물 한 잔 준비해주는 그 마음. 그게 바로 진짜 사랑이었어요. 우린 서로의 하루를 조금 덜 피곤하게 해주고 조금 더 웃게 만들어주는 사이가 되었죠. 나는 이제 알겠어요. 사랑은 젊음의 전유물이 아니라 용기 있는 사람들의 것이란 걸. 우리가 마주한 사랑은 조용하지만 단단했고 늦었지만 진심이었어요. 그리고 이제야 진짜 함께 사는 삶이 무엇인지 알게 된 것 같아요. 어느 날 그분이 병원 진료를 받고 온 날이었어요. 평소처럼 웃으며 별거 아니에요 하셨지만 나는 그의 눈빛에서 작은 떨림을 느꼈습니다. 며칠 후 진단 결과를 조심스럽게 들은 나는 오래도록 말없이 앉아 있어야만 했습니다. 심장 기능이 조금 약해졌대요. 크게 걱정할 건 아니지만 조심하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분은 아무렇지 않은 척 했지만 나는 알 수 있었죠. 그의 손을 잡으며 나는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이제 와서 또 누군가를 잊는 건 너무 무서울 것 같아. 이 나이에도. 사랑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지만 그만큼 아프게도 하더군요. 그래도 나는 결심했어요. 이 사람의 옆에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시간은 더디게 흘렀고 그분은 조심스레 하루를 살아갔습니다. 걷는 속도도 천천히, 식사도 부드러운 걸로, 약도 잊지 않고 챙기며 말이죠. 어느 저녁 우린 나란히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창밖엔 비가 내리고 있었고 조용한 음악이 흐르던 그때 그분이 말했어요. 정자 씨, 나중에 내가 먼저 가면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그 말에 나는 울컥하며 대답했죠. 그렇게 쉽게 말하지 말아요. 난 아직도 당신 손잡고 걸을 날이 더 남았다고 믿고 있어요. 그분은 말없이 웃으며 내 손을 가만히 감쌌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당신 덕분에 내 마지막은 외롭지 않아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그 말이 내 가슴에 작은 촛불처럼 스며들었어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진심을 담은 고백. 나는 그날을 영원히 잊지 못할 겁니다. 그해 겨울 우리는 함께 난로 앞에 앉아 손을 맞잡고 따뜻한 차를 나눠 마셨습니다. 창밖에 첫눈이 내리던 날 그분은 내게 말했어요. 정자 씨, 이 눈이 우리 마지막 눈이 되더라도 난 정말 행복합니다. 나는 그의 손등에 작게 입을 맞추었어요. 그리고 말했죠. 이 계절이 끝나더라도 당신은 내 마음속에서 언제나 따뜻한 봄이에요. 그분은 아무 말 없이 내 눈을 바라보았고 그 눈 속엔 수많은 날들이 담겨 있었어요. 젊은 날에는 그저 흘러가던 시간들이 이제는 하루하루가 선물처럼 느껴졌어요. 함께한 계절, 나눈 숨결, 말없이 건넨 미소 하나까지도 모두 내 삶의 가장 아름다운 장면이 되었죠. 나는 이제 압니다. 사랑은 언제 시작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함께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걸요. 이제 그 사람은 제 옆에 없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주전자에서 피어오르는 김을 보며 그가 말없이 건네주던 따뜻한 물 한 컵이 떠오릅니다.
창밖의 햇살을 볼 때면 그 사람의 미소가 그리워지고 작은 음악이 흘러나오면 함께 걷던 공원의 그 벤치가 생각납니다. 나는 가끔씩 그 사람의 이름을 마음속으로 불러봅니다. 동수 씨, 오늘도 나 잘 살고 있어요. 그리고요, 아직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마음속에 닫힌 창문이 있다면 조금만 열어보세요. 누군가의 따뜻한 눈빛이 당신의 삶을 다시 피어나게 할지도 모릅니다. 사랑은 늦게 와도 괜찮습니다. 더디게 찾아와도 조심스레 다가와도 그게 진짜라면 그건 삶의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 마음 깊은 곳에 작은 떨림으로 남기를 바라며 여기는 황혼의 벗이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부디 당신의 하루도 따뜻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하기를요.